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선희입니다. 어제 시장은 전일의 상승 이후에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장 확실히 코스피가 강합니다. 조정을 받을 때도 약하게 조정받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오를 때는 덜 오르고 빠질 때는 많이 빠지는 양상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 수급, 코스피 시장으로 9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에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일제히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이주환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 오늘 이 시간 함께할 텐데요. 세 분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채팅창에서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함께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도 서경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잠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자, 오늘 시장 흐름부터 짚어주실까요? 예, 미국 시장도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양호한 조정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 뭐 단기 평선을 이탈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한국 시장이 조금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보게 되면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이 조금 더 빨리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때문에 선조정이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거래소 시장은 여전히 뭐 견고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뭐 거래소 쪽이 사실 코스닥 시장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좀 약보합 정도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지수로만 놓고 보게 되면 코스피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사상 최고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선물로만 보게 되면 이미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쉬어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수가 월봉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10%가 넘게 상승을 했다라는 점. 그렇다면 여기에서 뭐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온다 이런 부분들보다도 좀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뭐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 조정을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지만 월봉 차트를 좀 보게 되면 한 차례 좀 눌림을 좀 준 구간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진행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봉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추세의 하락 추세대를 좀 벗겨내고 난 이후에 지금 기간 조정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61선 자리대를 좀 저항 자리대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21선 자리대를 좀 지지 라인으로 놓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21선 자리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제 12월 달 되면 코스닥 쪽에 있어서 가장 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12월 달에 좀 주가가 밀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2015년도 때부터 좀 보게 되면 2015년도 때 뭐 거의 다 밀린 게 없고요. 2016년도 때에 월봉 기준으로 좀 상승 마감했고요. 17년도 상승 마감했고요.
18년도 같은 경우도 종가의 3% 정도가 안 되게 밀렸어요. 2019년도 같은 경우도 반대로 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에 대한 물량이 좀 출회가 될 수 있다. 이 부분들은 사실 외국인 쪽하고 기관 쪽 매도할 만큼 매도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12월 달에 양도세 이슈 이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보이진 않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단편적으로만 보도해도 고객인 탁금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에요. 고객인 탁금이 다시 또 급증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거래를 전 기준으로 해서 6조 1,000억대가 넘게 다시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됐다라는 거, 풍부한 유동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들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확진자에 대한 우려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 요 부분들이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요인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매수의 기회를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여전히 뭐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놓고 봤을 때 안 좋아요, 사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외국인 쪽에 있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죠. 9거래일째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줬고 11월 달 들어서서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5조대가 넘는 그런 매수를 좀 해줬습니다. 기관 쪽도 아직까지 뭐 다시 매도로 좀 전환되고 있지만 11월 기준 2천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기관 쪽의 매도 물량은 계속 출회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게 수급이 악화가 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61선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2월 달에서 연말 연초로 갈수록 저는 수급 개선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목표치, 단기적인 목표치를 2,560포인트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얼추 1차적인 목표치는 왔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횡보, 뭐 조정, 좀 눌림 구간을 좀 만들어주는 것은 일단 양호하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항 자리대, 이 60일 자리대를 좀 넘어서야 돼요. 이 850포인트 자리대를 넘어서야지만 880포인트 자리대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880포인트보다는 일단은 이 850포인트 자리대를 안착을 해줄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수를 조금 쉬어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시장에 있어서 급등을 만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예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 집중 종목이 대부분 다 IT 쪽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추세 상단 자리 때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일단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목표치가 도달을 했어요. 목표치가 도달했다라는 얘기는 이 추세 자리대로 일단 어느 정도 목표치가 도달했다라는 거.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숨고르기가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격도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죠. 이격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IT 쪽 섹터, 대형 IT주들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수에 있어서의 급등보다는 종목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외국인 쪽의 매수 유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환율적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환율이 이제 1,100원대 초반에서 안정화를 좀 찾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뭐 1,100원에서 1,090원짜리 때는 지지를 해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하향 안정화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 유입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외국 그 환율 쪽으로 놓고 봤을 때에 만약에 1,130원짜리 때 반등이 나오면서 1,130원, 1,140원짜리 때로 좀 가게 된다라면 수급이 좀 악화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우선 확진자에 대한 부분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나마 한국 쪽은 안정을 좀 찾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인데
날씨가 좀 추워지면서 다시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지만, 확진자에 대한 증가, 이 부분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최근에 시장은 긍정적인 것만 호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악재 부분들을 좀 부각시키면서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한국 쪽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가 또 이제 증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날 기준으로 확진자 수가 300명을 좀 넘어섰습니다. 31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국내 쪽에서 확진자 수가 245명, 해외 유입이 됐던 분들이 68명이에요. 그래서 총 313명인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 상향 되겠죠. 이게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시장에 있어서는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보게 되면 진단키트라든가 이런 방역에 관련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보게 되면 진단키트에 대한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시젠 같은 경우를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시젠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실적이 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지금 좋게 나왔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근데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밀려 내려오고 있죠. 백신에 대한 소식이 좀 나오면서 밀려 내려왔는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은 맞아요. 근데 과연 코로나가 내년도에 종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이러한 숫자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물음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또 하나는 밸류적으로 좀 비싸다. 그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전날에도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백신 쪽에 있어서 사용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떨어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진단키트의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반등 타이밍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시즌이 유독 약했던 부분들이 안 빠졌어요. 안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고, 랩지노믹스나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이미 큰 폭으로 좀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CGN보다는 오히려 랩지노믹스나 뭐 EDGC나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빠져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이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이런 종목군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시즌이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들 종목군도 같이 밀릴 거예요. 그렇지만 종목군들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낙폭과대로 좀 진입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반등 타임을 좀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재 쪽 섹터는 여전히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SK 하이닉스 쪽과 삼성전자 쪽에 있어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들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다 그린질까지 같이 엮어서 보게 되면 순환매는 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건설 쪽이라든가 철강, 화학, 조선, 기계 뭐 이런 업종군들 같은 경우 순환매는 좀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주들 좀 많이 올랐는데 이제는 좀 이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능분목을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순환매로 좀 보게 되면 건설 쪽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더 괜찮은 그런 주가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또는 철강 쪽도 괜찮을 걸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GS건설 같은 경우 정고 좀 넘어갔죠.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못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러한 종목분들은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상승을 해주다가 매물저하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거치고 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린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그다음에 수소, 풍력 이런 쪽인데 태양광 쪽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OCI 얘기를 좀 많이 하죠.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눌린다 하더라도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대는 있어요.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분기 실적도 흑자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린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급하게 빠지는 것보다는 이격 조정의 흐름들을 좀 보인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급락이 좀 나오는 것보다는 이격 조정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들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어요. 역별 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종목군들이 좀 많이 밀려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 낙폭과대에 빠졌던 그런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외에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해보게 되면 내수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은 금융주 쪽으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바꿔서 보게 된다면 내수 섹터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스탬핑이 좀 방한할 것이다라는 그 얘기들이 있죠. 그럼 일정 조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기 위해서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을 할 것이다라는 그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한번 번쩍했다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어찌됐든 간에 연내 방한을 한다고 한다라면 밀려 내려왔을 때는 이런 종목군들을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코로나가 마무리가 좀 되게 되면 뭐 실적은 당연히 좀 좋아지겠죠.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본다거나, 혹은 코스맥스 같은 종목군들도 조정을 좀 깊게 받는다라면 이러한 종목군들은 한 번쯤은 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 그 이외에 뭐 한국 콜바도 있죠. 한국 콜바 같은 경우도 올라간 부분들은 없어요. 올라간 부분들은 없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박스권역이 좀 진행되고 있고, 만약에 뭐 방안이 확정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이슈가 될 거예요.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좀 모아야 가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파라다이스도 있어요. 파라다이스도 저기 정고점 자리 때 매물 소화 진행 중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눌림을 줄 때는 매수로 좀 모아갈 수 있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신규 상장주는 좀 잘 말씀을 좀 안 드리는데, GT엔터가 좀 있어요. 14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18만 원 언저리 때까지 올라갔거든요. 보호예수 물량이 좀 풀렸어요, 일단. 풀렸는데 시장이 얼마만큼 나왔는지는 좀 명확하진 않습니다. 1개월 차에 보호예수는 좀 풀렸고, 그리고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이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음 주죠. 다음 주 24일 정도 때, 24일 날 그램상 후보가 발표가 있어요. 그때 방탄소년단이 후보로 선정이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이슈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수급 개선으로 빅히트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도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장기 추세를 이탈해주는 뭐 넘어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한번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뭐 추가적인 상승세 또한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외국인 쪽, 기관 쪽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종목인 만큼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 18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최근 시장 대형주 위주의 눈에 띄는 상승에 힘을 받다가 어제장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 전일의 2% 상승에 비하면 어제의 조정은 크지는 않았는데,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오를 때는 덜 오르고 빠질 때는 많이 빠지는 모습 나타나면서 체력이 더 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환율의 하향 안정화와 맞물려서 9거래일째 연속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수급, 오늘도 이어질지 계속해서 체크를 맞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 시장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을 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오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우선주가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삼성전자 본주는 0.1%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도 강하게 출발합니다. 1.2% 오르면서 99,3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10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1.7%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일라이릴리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생산을 개시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LG화학 0.8%가량 오르면서 69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네이버와 카카오, 언택트는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네이버 0.18% 하락, 카카오는 0.28% 하락으로 오늘 시장 출발했습니다. 현대차 어제장에서도 강했습니다. 0.5%가량 상승으로 18만 3,500원으로 출발했고요. 셀트리온 0.8% 상승, 그리고 삼성 SDI도 0.5% 오르면서 49만 6천 원으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0.46% 상승으로 2,550선 위로 올랐고요. 코스닥은 0.4% 오르면서 842선으로 다시 840선 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어제는 혼자 빨간불을 켜냈는데 오늘은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고 헬스케어 0.2% 상승. CJ는 어제장에서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10%가 넘게 빠졌는데 오늘 다시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1.3% 상승으로 출발합니다. 21만 200원이고요. 알테오젠 0.6% 오르면서 16만 5,4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카카오 게임즈가 0.4% 오르면서 48,2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오늘 같이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0.1% 상승입니다. 펄어비스 계속해서 좀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시총 10위권 안으로 어제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20만 6,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자, 일단 어제 잠깐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은 다시 빨간불 켜면서 시작을 합니다. 코스피가 0.56%, 코스닥은 0.35% 상승인데, 자, 그동안 이제 시장 계속 강하게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시장 흐름과 오늘도 종목 시그널 같이 해주시죠. 네, 어제 우리나라 시장 빠진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정도의 흐름으로 마감이 잘 됐고요. 역시 여전히 강한 흐름. 그래서 이 시장이 뭐 조금이라도 조정을 좀 받으려면 이렇게 음봉으로 좀 내려가는 이런 고개 숙이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전혀 빠질 생각들을 하질 않아요. 어제 일본 증시도 계속 신고가를 계속 올라가고 있고 미국 시장도 잘 빠지질 않고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약간 혼조로 마감이 따라가지만 어쨌든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백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리고 이미 기사들이 나왔지만 하나의 치료제로 가지 않겠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서는 한 5가지 정도의 치료제들이 나와서 시장에서 아마 유통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관련된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다 움직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약주는 제약주대로 좋을 것이고 그다음에 치료제는 어쨌든 간에 내년에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동안 시장을 눌러놨었던 악재들이 거쳐지는 거죠. 그래서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은 또다시 신고가로 갈 수 있는 흐름인데 근데 아무래도 지금 당장 있는 이제 확진자 숫자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종목들이 엇갈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났을 때에서 시장은 빠지지 않는데 종목이 간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가느냐. 웬만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IT 섹터도 올라갈 것 같고, 마스크라든지, 제약이라든지, 바닥에 있던 종목들은 다 한 번씩 움직여줄 것 같은데, 어제도 오늘도 최근에서 이제 교육주 같은 경우도 잘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대학가 쪽에 이제, 20, 30대, 40대 이하의 청장년층들이 요즘에 이제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이제 이슈를 잘 찾아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 지금 시장은 약세장이 아니고 강세장, 초상승장으로 진입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슈만 찾아서만 하더라도 충분히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 주실 종목 한 4가지 정도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네페스 아크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페스 아크. 자, 어제 이제 상장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네페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네페스에서 반도체 사업부 내에서 테스트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을 한 종목입니다. 다행히도 지금 시장이 강하고 좋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서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황금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년에는 반도체가 황금 사이클이 올 것이 거의 제가 볼 때는 확실시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도 다시 10만 원을 강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하이닉스가 10만 원 이게 싼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 바닥에서 여태까지 이렇게 올라온 자리, 계속 올라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신고가를 또 넘어가면서 10만 원 넘어가고 11만 원 가고 12만 원 가고 그러면 결국은 반도체 장비주, 반도체 섹터 애들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업황이 좋을 거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서. 그래서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반도체 장비주의 흐름들,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뭐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뭐가 됐든 간에 내년에서는 좋을 걸로 예상을 해서 원래 신규주는 여러분 매매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을 바라보고 모든 반도체 섹터들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요거는 손절 라인은 36,200원을 잡고요.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대략 한 45,000원 정도 잡으면서 일단은 박스권으로 대응하셔라 라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업황이 좋고 시장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손실 볼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박셀 바이오입니다. 오늘 거래 정지가 됐을 거예요. 자, 오늘 거래 정지가 돼 있죠. 거래 정지가 된 이유는 회사가 위험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동안 너무 급등을 해가지고 오늘 하루 쉬고 내일 이제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되겠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암 면역 치료제 연구 개발을 하는 업체로서 주요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NK 자연 살해세포 항암 면역 치료제 플랫폼을 간세포 암과 그다음에 수지상 세포라든지 이런 플랫폼, 그다음에 다발 골수종 이런 부분들이 시리즈를 가지고 있는 차세대 첨단 항암 면역 치료제 플랫폼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회사인데 지금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암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면역에 대해서 이쪽을 많이들 이쪽이 성공 확률이 많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RNA, DNA 변형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면역 부분에서 해결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게 더 접근이 쉽다고들 많이들 하길래 그래서 아마 이쪽에 있는 기술력 있는 회사들이 이슈를 타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너무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저는 관망을 말씀을 드릴게요. 좋지만 크게 더 고점을 뚫었고 신고가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것 맞지만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관망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나중에 조정받아서 다시 6만 원 쪽으로 조정받거나 4만 원으로 내려가면 감사합니다 땡큐하고 주워 담는 그런 이제 싸게 사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싸게 사면 좋은데 지금은 싸게 살 자리는 놓쳤습니다. 올 10월 말 9월 중순 이때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좋지만 그냥 빠이빠이 그냥 손 흔들어주고 그냥 보내주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은요. 한국단자입니다. 한국단자. 자, 이것도 많이 떴어요. 많이 떴기 때문에 좀 공략하기 좀 그렇게 한데 조정받으면 공략은 가능합니다. 조정을 받으면 공략이 가능하고 이게 이제 전기차 테마인데요. 3분기 실적이 괜찮게 지금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300% 가까이 올라왔고 순이익도 190% 가까이 올라와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전기차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실적들이 되는 것들이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자동차 그 커넥터라는 이쪽 종합 부품 제조업체인데 하이브리드카에도 적용이 되고 있고 전기차에도 적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등의 그 전장 사업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GM도 하고 있고 현대차, 기아차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전업체에도 납품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자동차 부분은 현대차, 기아차, GM 부분에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요. 그래서 커넥터도 말씀을 좀 전에 드렸지만 그거 말고도 LED TV 조명용 리프트 프레임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도 생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실적들이 그쪽에서 이제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주가는 지금 많이 떠있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조정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시 공략을 하시고 많이 떠있죠? 많이 떠있으니까 조정시 공략하시고 일단 목표 가격은 7만 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지만 만약에 조정받을 때 한 52,000원이 깨지면 한 이 정도 라인이 되는데 52,000원이 깨지면 그때서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 정도가 깨지면 이쪽으로 조정을 세게 받았다가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 52,000원 싸게 공략하시고 목표치는 한 7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파라다이스인데 요거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10월 21일 날에
그 호텔 관련주하고 파라다이스 이렇게 카지노 관련주들을 여러분들한테 공략하시는 종목 드렸을 겁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치료제들이 나온다가 얘기가 나오니까 어때요? 지금 다들 우상향으로 지금 다시 모양을 틀고 있죠. 내년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이슈로 인해서 빠졌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핑계거리를 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그냥 가져가시면 한 목표 가격은 아무리 못해도 17,5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보유를 하시고 계속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만약에 공략을 하시겠다 하더라도 주주고 할 때 좀 싸게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코로나 백신 개발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종목이에요. 쭉 빠져있죠. 그래서 뭐 2만 원까지도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1차 목표치는 17,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 수익률에 도전하는 날인데요. 포트폴리오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이건산업 13.5% 가까운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평화전공 2% 가까이 수익 내고 있고요. 성우하이텍 7% 넘는 수익 내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0.8% 플러스, 파라다이스는 7.3% 넘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 3.4%에 달하는 수익이고요. 휴온수가 6% 수익 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총 누적 수익률 300%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지금까지 300%에 달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지금 보듯이 지금 종목들의 수익률이 높을 수 있을 이유들은 결국 바닥주입니다. 시장이 빠지더라도 바닥주들은 크게 빠지질 않아요. 그리고 시장이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종목들이 막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요. 어제도 말씀드린 안암전자도 수익률이 이게 40%가 올라오는 이유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들였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암전자처럼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특히 지금처럼 연말장, 연초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닥에 있는 이런 종목들. 그래서 안암전자도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더니 거의 지금 40% 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안암전자처럼 저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오늘은 포비스 TNC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의 공략 종목은 포비스 TNC고요. 완전 바닥이죠. 완전 바닥인데 이게 무슨 종목이냐면 EBS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주예요, 교육주.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YBM넷이라든지 메가MD라든지 이쪽 종목들이 거래가 실리면서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조만간에 이제 그 법안을 만들어서 이제 공표를 할 것 같고 올해 아니면 내년에 하겠죠. 지금 법이 없기 때문에 원격 교육 기본법에 대한 법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가드라인을 좀 만들 거고요. 만들고 있는 중이고 법안이 지금 이제 통과가 돼서 이제 발표만 어느 정도 이제 나오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관련주도 이제 메가MD라든지 YBM넷이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거래가 좀 실리면서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좀 포착이 되니까 포비스 TNC 같은 경우도 완전 날바닥이라서 굉장히 안전하죠. 그리고 회사도 상장 폐지당한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그래도 견인이 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크지 않아서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지금 1,000원짜리 종목인데 움직이면은 한 방에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도 아마 이제 시장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이제 코스닥이 이제 따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교육주들이 움직이고 뭐 2차 전지 움직이고 IT 움직이고 반도체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 그냥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바닥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1,000원 정도 지금 가격이면 건져 놓으실 수 있는데 그냥 매수 가격은 일단 오늘 종가까지 일단 올라가게 되면은 1,050원 이상 넘지 않는 선에서 공략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100원까지도 사실은 뭐 비싼 자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날바닥에 있는데 안암전자도 여기서 이만큼씩은 올라갔잖아요. 대부분 종목들 보면 바닥에서 시장이 강세장에서는 이렇게 바닥에 있는 우리가 이런 개별주 혹은 잡주라 그러는데 이런 가벼운 개별주들이 크게 올라가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특히 연말장, 연초장에서. 그래서 내년에서 교육주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도 내년이 확실히 더 좋을 거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뿐만 아니라 2022년, 2023년, 2025년, 2030년 계속 교육주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들이라든지 대학 교수라든지 교육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나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궁금하시면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채널에서 한번 보세요. 교육주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교육주가 굉장히 확장이 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도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 빠른 거예요. 원래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서는
이게 한 5년 정도로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교육주들이 성장이 커질 것을 한 5년 정도로 예상을 했대요, 미래학자들이.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2년 안으로 확 줄어들었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코로나가 없었어도 교육주의 확장은 2025년까지 정도에서는 크게 성장할 걸로 예상을 했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앞당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이야기를. 그래서 이런 포비스텟이 이제 EBS 관련주, 그렇죠? 대한민국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교육방송인데, 이쪽부터 해가지고 이제 교육주 관련주들을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조만간 또 수능 처리이기도 하고 또 내년 또 입시를 위해서 또 뭔가 발표가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정도서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1,050원 넘지 않은 선에서 950원까지 저점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가격 혹은 지금 따라가더라도 매수가 됩니다. 되지만 1,050원 이상에서는 매수하지 마시고, 손절 가격은 850원이고 일단 목표 가격은 2,000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짧게 보지 마시고 내년 이후까지 생각을 하면서, 연말장, 연초장까지 생각을 하면서 보셔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종목은 포비스텟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정수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교육주 포비스텟이었습니다. 지금 바닥권을 머물러 있고요. 또 가벼운 만큼 더 큰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또 내년 초 이후까지 끌고 갈 종목 선정해 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시장이 탄력을 조금 잃어는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0.16% 상승에 머무르고 있고요. 코스닥이 오늘은 조금 더 탄력적입니다. 0.39%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적으로는 개인이 양시장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은 오늘도 팔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은 코스닥 쪽으로 지금 조금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자, 이어서 저희는 이주연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일단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에서 거래는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오늘 시가부터 일단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미 증시가 어저께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강하게 상승 출발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 증시가 이제 어제 조정받은 부분이랑 최근에 이제 한국 증시와 미 증시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한국 증시가 약간 선행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아침부터 시장이 좀 강하게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이제 조정을 조금 받았는데, 그게 이제 저는 길면 한 이틀 정도의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요번에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 출발한 게 오늘 만약에 종가까지 좀 강하게 상승 마감을 해준다고 하면 미증시도 오늘 밤 또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고 계속 상승 추세를 좀 유지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저항권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많이 흔들리고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우존스도 돌파한 자리를 지금 계속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냥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문의하신 종목들 한번 볼 텐데, 삼화 페인트를 물어보셨어요. 삼화 페인트 상당히 오랜만에 보게 되는 종목이었는데, 어저께 이제 갑작스럽게 상한가를 갔죠. 코로나19 잡는 항바이러스 페인트를 출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이제 이제 페인트에 바이러스들이 붙어서 한 30분 이후부터는 이제 죽기 시작해서 한 24시간 이내에 바이러스를 다 이렇게 소멸시킨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시세가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인데, 삼화페인트가 여기서 이제 계속 연속성 있게 시세가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물론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지금 항바이러스 페인트라는 이 재료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망 의견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월봉을 보시게 되면 계속 하락을 해왔는데,
이 뭐 하락폭의 중심값을 계산하는 부분은 조금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10,000원이라는 이 라운드 피겨는 분명히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뭐 지금 가격부터 10,000원까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저는 그 가능성을 낮게 보는데, 만약에 워낙에 이제 거래량이 없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뭐 지속적인 상승이 만약에 나올 경우는 한 10,000원 정도 잡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보유자분들이 목표가 누리실 때 한 10,0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로는 가급적이면 접근을 아예 생각도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인 카카오인데요. 카카오가 지금 최근에 이제 나스닥 지수주들 조정받으면서 이제 좀 주춤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를 벗겨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일단 벗겨내고 하락 트렌드를 이제 벗겨냈기 때문에 상승 트렌드로 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흐름 봤을 때는 그런 돌림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38만 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서부터 좀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8만 원이 이제 박스권 고점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단으로는 뭐 32만 5천 원 해서 요런 박스권으로 기간 조정을 조금 거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망 의견을 드리고요. 뭐 시장이 정말 좋아가지고 이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고 그냥 쭉쭉 뻗어줄 가능성도 있겠죠. 일단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계속 좋다 하면 나쁘지 않은 흐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그건 돌파하고 난 뒤에 흐름을 보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카카오는 기간 조정을 못해도 한 2-4달 정도는 더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서의 주가 흐름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관망 의견 드리겠습니다. 하단까지 조정 나오면 그때 가서 사도 늦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인데 AK홀딩스를 제가 11월 11일인가 하고 좀 이렇게 드린 것 같아요. 매미 시그널에서 이제 도전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인데, 이후에 이제 상승세가 계속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에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건데, AK홀딩스는 이제 애경그룹의 지주사거든요. 사실 대응을 하실 필요가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굉장히 저점 부분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뭐 대응이라고 하면 제가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뭐 한 17,000원 정도의 가격대 이탈한다든지, 아니면 16,000원대 가격대 이탈하면 그때 이제 손절을 생각해 보는 거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실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못해도 3만 원까지는 목표가 잡으시고 가시고, 거기서부터는 뭐 좀 저항을 받으면서 찌글찌글거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비중을 좀 많이 차익 실현하시고 한 3분의 1이나 한 4분의 1 정도 비중을 들고 뭐 끌고 가보시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딱히 대응하실 게 없습니다. 그냥 시장 흐름만 하시고요. 1차적으로 뭐 24,000원, 3만, 2차적으로 한 3만 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리겠고, 손절 굉장히 좀 러프하게 잡아서 가시면 됩니다. 조정 받았다가 갈 수 있는데요. AK홀딩스가 하고 있는 사업들 생각을 해보면 AK플라자라는 그런 쇼핑몰이 있고, 제주항공 지금 이번에 항공사들 급등하면서 잘 올라가고 있는데 제주항공을 보유하고 있고, 또 최근에 화학주들 좋은 흐름이잖아요. 애경유화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즌 이후에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이 코로나19 백신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서 좀 사라져가는 그런 단계에 접어든다 하면 이런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오를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HK홀딩스는 한 3개, 4개 종목들, 그러니까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수혜가 예상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드렸던 부분이고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좀 홀딩해서 가져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점 매수 조정 나올 때 조정이 좀 충분히 나와주면 그때 또 노리셔도 되니까 그렇게 참고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데요. 하나금융 지주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어요. 매수 시그널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지금 매수할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유는 기술적으로 37,500원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횡보했던 이 가격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저항 자리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일단 관망을 해야 돼요. 이 종목 사고 싶다면. 그리고 나서 추세대 저항까지 내려온다든지 돌파한 가격대까지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 하면 매수가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금융 지주는 이제 32,500원 정도 이하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매수 안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32,500원 이하로 한번 기다려 보셨다가 그게 만약에 배당 전에 그러니까 12월 한 초쯤까지 해서 그 정도 조정이 나온다. 가능성은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만약에 배당 이후에 그 정도 가격까지 떨어진다 하면 그때부터는 천천히 조정 나올 때마다 내릴 때마다 모아가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은행주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많이 빠져있는 섹터고 이제 반등 올라오는 그림인데요. 저항 자리에 있기 때문에 조정 한번 눌러주고 갈 때 눌림목에서 잡아가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또 시장의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은 지금 강보합권까지 상승분을 반납하고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이 오늘은 조금 더 올려 세웁니다. 0.8%까지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서도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약간의 조정을 겪는 모습이고 현대차, 기아차까지 현대차 그룹주들도 오늘은 잠시 쉬어가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네요. 반면에 네이버와 카카오 다시 반등의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은 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코스닥이 좀 더 강해요. 오늘 코스피에선 오랜만에 좀 외인들이 매도세 흐름이 좀 나와요. 뭐 장 초반이라 오후장까지 좀 봐야 되겠지만 그간에 원체 이제 코스피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시적인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선은 조금 외인들의 매수 가담이 적다 보니 매도가 나오다 보니 지수가 좀 힘이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좀 더 오후장까지 좀 살펴보시고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오늘 종목 보면은 우선 SK 하이닉스예요. 9월 28일쯤, 9월 말쯤에 추천을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 급등이 나오다가 조정 나오고 다시 이때 10월 말 이때 또 좋다고 말씀드리기도 했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10만 원까지 오늘 도달했다가 약간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10만 원부터도 호가가 바뀌죠. 10만 원부터는 0.5%씩 또 움직임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근데 하이닉스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제가 이 라인을 보고 계속 주구장창 말씀드렸어요. 추세 이 라인에서 하단에서 반등, 이 반등, 코로나 때 이번에 또 반등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주가가 10만 원 갈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1차로 95,000원까지 문제 없다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라인을 잡고서 정말 여러 차례 똑같은 입장을 말씀드렸는데도 네, 하이닉스를 못 믿고 파신 분들이 있으시면 참 안타깝긴 해요.
자, 여기서 조금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흘러내릴 경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혹여나 흘러내릴 경우. 만약에 밀릴 경우, 얼마를 보셔야 되냐면, 9,600원 정도를 이탈할 경우에는, 96,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96,000원대를 이탈할 경우에는 1차적인 수익 실현 구간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96,000원 라인은 조금 조심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 라인을 깨지 않고 올려치게 될 경우에는 이 전 포인트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큰데, 우선 여기가 이제 105,000원 정도 라인이거든요. 근데 그 이상을 갈 수도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뚫고 갔을 경우, 이 중단 라인 뚫고 갔을 경우에는 다음 라인을 본 경우, 이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이렇게 봐요. 96,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한 105,000원 이상을 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네, 종목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 그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우선은 홀딩을 하신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삼성 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있습니다. 100만 원 부분은 제가 이 종목 얘기할 때마다 수시로 좀 말씀을 좀 드려왔어요. 이유는 CMO 기업으로서 또 미국 릴리어스 손을 잡고 이래저래 우리나라 시장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제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약을 대체 생산할 수 있는 완벽한 국가가 우리나라라고 제가 정말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도. 왜 그러냐면 선진국들 반열에 아예 들어가 있는 그런 나라들은요, 사실 약 생산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약간 좀 후진국 쪽 계열로 간다면 또 약을 또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선진국 반열에서 또 약을 개발한 업체에서 약 생산을 맡기기가 좀 애매해요. 그렇죠? 뭐 중국한테 맡길 수 없잖아요. 네. 근데 그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관련된 CMO 기업 우리나라에 여러 회사들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 외인 입장에서 봤을 때 코로나에 대한 완벽한 대처를 보였던 나라이기도 하고 깨끗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각 국민들의 인식하는 그런 포인트 높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몰릴 수밖에 없는, 약 만들어줘 CMO에 대한 부분, 대체 생산에 대한 부분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CMO는 뭐 제품으로 따지면 의류 쪽에서 OEM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여기서 끝날 것이냐? 그게 아니죠. 이게 하나 있고 추가적으로 삼성 그룹 내에 지배구조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또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의 흐름에서 100만 원을 바로 가지는 않겠지만 꾸준하게 천천히 올려치면서 주가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앞으로 계속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를 생각하시고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전고점 86만 3천원 라인이 6월 15일 날, 제 생일날이 쳤는데 90만 원까지는 분명히 튀어 올라가고 100만 원도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신규적인 매수 접근은 조정 시 꼭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현대위아 보겠습니다. 자, 현대위아도 보면 현대차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오늘 약간 좀 밀리긴 하지만 원체 많이 올랐어요. 7월부터 해서. 그러면 현대차가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다면은 제가 현대위아를 보시라고 계속 주기적으로 말씀드리고, 다만 급하게 사지 마시고 이 하단 자리에 맞춰서 이런 자리마다 매수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들 참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위아 같은 경우 뭐 제가 10월 5일날 추천드리고 10% 이상 수익 중에 있긴 한데 조정이 나온다면 이 정도 자리일까? 4만 3천 원대가 오면은 매수하기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선적인 현재 자리는 1차적인 좀 매도 구간 자리가 좀 온 상황이라서 좀 매도하는 좀 포인트가 좀 많았는데, 그래도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대 뭐 나쁘진 않은 가격은 맞아요. 사 두신다면 물리진 않을 거예요. 다만 가장 좋은 가격은 4만 3천 원 정도 그때 보시고 다시 한번 매수 접근하시고 현 구간대에서는 분할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인들도
매수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보다는 조금 느긋하게 마음 가지시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오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일 수익률에 도전하는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주현 전문위원의 도전입니다.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도전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도전할 종목은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초코파이 하면 뭐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아시는 그런 상품이죠. 이 오리온을 이제 이야기 드리는 부분 중에 최근에 이제 그 꼬북칩이라는 새로운 이제 과자를 만들어내면서 오리온이 이제 히트를 치고 있는데요. 이 꼬북칩이 이제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꼬북칩에 있는 요번에 새로 나온 초코맛 꼬북칩이라는 이제 그 제품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이제 편의점에 들어오면 바로바로 당일날 주물량이 다 빠지고 있는, 예전에 이제 우리 허니버터칩 해서 한번 그 과자들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게 좀 알려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오리온의 꼬북칩이 약간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트 상품이 나올 것 같다라는 부분, 제가 이제 뭐 편의점을 직접 몇 군데 가보면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다 잘 나가고 없는 경우들이 많고요.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오리온이 그런 부분에서 좀 괜찮은 매수 종목으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해외 수출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회사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요. 지금 가격대쯤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은 수익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는 일단 요번에 이제 하락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13만 5천 원 정도의 중심 가격 정도로 목표가를 잡고 간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11만 원, 그러니까 전 저점 부분, 최근에 저점 만들어진 가격대를 이탈하면 그때는 이제 손절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위로도 뭐 위로 한 10% 이상의 수익률이 될 거고, 아래로 간다 하면 뭐 손절 한 8% 정도 이렇게 잡고 진행을 해본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좋고 요번에 새로 나온 상품이 히트를 치는 부분에서 주가는 지금 추세를 전환하기 위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좀 상승하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오리온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주현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꼬북꼬북 힘을 내 오리온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7%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 잘 확인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장초반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코스닥과 선물 시장 계속해서 매수 유지해주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도 매수 전환해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차분하게 대응하시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